자, 봅시다. 저번 시간에 이제 하던 주제가 바로 이제 SN2라고 하는 거였죠. 네. S의 뜻은? 스토리. S의 뜻은? 저번 시간 필기 다 했었죠? S의 뜻은? 네. substitution. 네. substitution이라고 해서 치환이라는 뜻이고요. N의 뜻은? 뉴클레어. 바로 뉴클리어 필립. 뉴클리어 파일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고요. E는? E and order. E는 뭐냐면은 단일 단계 반응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알겠죠? 이제 두 개가 한 번에 유효 충돌 한 번만 되면 반응 진행이 된다라는 그 단일 단계 반응을 세컨드 오더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SN2 반응 처음 언급을 했고, 오늘은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이 SN2 반응의 반응 속도. 그러면 그 반응 속도가 어떤 반응인데 반응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반응이 잘 된다라는 얘기는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 있어요, 느리다는 얘기 있어요. 언제 반응이 잘 되느냐 혹은 반응 속도가 빠르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누구하고 누굴 얘기를 했어요. 저번 시간에는 어떤 경우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고 그랬어요. 필기도 했었죠? 바로 여기 있는 탄소에 입체장이 뭐 할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고 그랬어요. 입체장이 작을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고 했었죠? 그 다음 두 번째 했던 얘기가 이 뉴클리어 파일에 대한 얘기였었는데, 뉴클리어 파일이 어떤 속성을 가질 때 굉장히 좋은 뉴클리어 파일이 된다고 했어요. 전기음소가 음성도가 클수록. 바로 문어대가리였죠. 문어대가리. 그래서 뭐냐면 얘가 어떤 속성을 가질수록 첫 번째 전기음성도가 작고, 원자 반경은 어떻게 되고? 크고, 그리고 양이온, 음이온. 무슨 말 알겠죠? 이 세 개를 다 만족할 때 가장 좋은 뉴클리어 파일이 된다고 했어요. 알겠죠? 전기음성도가 커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기음성도는 전자를 주는 성격이에요, 전자를 끌어들이는 성격이에요? 전기음성도는 전자를 끌어들이는 정도잖아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어떤 원자가 있는데 전기음성도가 크다. 그럼 그 전자를 남한테 잘 주겠어요? 내가 그냥 가지고 있겠어요? 내가 그냥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남한테 줄 수 있는 상황이 잘 못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기음성도가 크면. 알겠죠? 그러니까 남한테 줘야 되니까 음이온은 음이온인데 전기음성도가 별로 크지 않은 상황의 음이온. 알겠죠? 그 두 가지 얘기를 했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SN2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세 번째 요인. 자, 바로 리빙 그룹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리빙 그룹 우리말 번역이 뭐였대요? 레탈계. 그럼 이 레탈계 지금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놈 요거. 요거의 속성도 중요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럴 수 있죠. 새로운 화학 결합이 된다는 건 기존 결합 일부가 해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기존 결합 자체가 이렇게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것처럼 쑥쑥 기존 결합이 떨어져 나가버린다면 역시나 이런 식의 SN2 반응 잘 되겠어요? 잘 안 되겠어요? 잘 되겠죠. 왜냐면 떨어져 나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톡 치면 똑 떨어져 나가야 반응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탈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기질로부터 해리가 돼야 반응이 완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생각해 볼 거냐면 기질로부터 해리가 잘 되는 좋은 리빙 그룹의 조건, 요걸 한번 알아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한번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리빙 그룹의 좋은 리빙 그룹의
조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1, 두 번째 1은 탄소와의 결합력. 자, 탄소와의 결합력을 왜 얘기하냐면 여기 있는 이 탄소, 이게 어디 있는 탄소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이거겠죠. 이거겠죠. 그게 요게 됐고 이게 된 상황인데 거기하고의 결합력, 이게 클수록 좋은 이탈기겠어요? 작을수록 좋은 이탈기겠어요? 당연하지. 결합력이 작을 것. 작을 것. 자, 그럴까? 자, 그래서 이때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CF, CO, CC, CCl, CBr, CI. 이렇게. 자, 지금 여기 이제 뭘 비교할 거냐면요. 바로 BE를 비교할 거거든요. B가 뭐임? 결합 에너지. 오, 바로 이제 B는 뭐 줄임말이냐면 본딩 에너지예요. 공이 좋다. 역시. 그지? 그래서 이 본딩 에너지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물론 전 우주의 결합의 종류는 몇 개 없어요. 뭐 거의 무한가지예요. 거의 무한가지. 네, 전 우주의 결합의 종류에서는 무한가지라서 다 외울 수는 없고 중요한 몇 개의 경향성을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 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하튼 저걸 외워야 돼요. 알겠죠? 저 순서를 외워. 없는 거예요. 네? 경향성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근데 뭐 경향성이 있건 없건 외워야 돼. 알겠죠? 외워야 돼요. 저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유기화학 하려면 중요한 몇몇 데이터들 외워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저 결합 에너지 비교 데이터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뭐 어쨌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자, 어느 쪽으로 갈수록 좋은 이탈기라는 얘기겠어요. 이리 갈수록 더 좋은 이탈기라는 얘기겠죠? 무슨 말이겠죠? 이탈기라는 얘기겠죠? 그런 관점에서 여기에 있는 탄소 플로라이드 얘는 더 푸어, 가장 안 좋은 이탈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알겠죠? 그래서 사실 탄소하고 플로라이드가 결합이 돼 버리면 더 이상의 유기화학 반응은 없어요. 뭐 억지로 일으킬 수는 있는데 의미 있는 유기화학 반응은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면 결합력이 크다는 얘기는 그대로 잘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잘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아주 단단하게 결합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결합 변형이 안 되기 때문에 반응 자체가 안 되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탄소 플로라이드 결합이 돼 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서를 알아두셔야 되고, 염소나 브로마이드, 아이오다이드 쪽으로 갈수록 이게 좋은 이탈기가 되는 건데, 여기서의 약간의 경향성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여기 있어요. 2주기 원자 간 결합력이 크다. 우선 첫 번째는 이거예요. 저기서 주기라고 하는 건 주기율표상의 주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탄소 몇 주기? 2주기. 플로린 몇 주기? 2주기. 산소 몇 주기? 탄소 몇 주기? 2주기. 무슨 말이겠어요? 2주기. 근데 염소 몇 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알겠죠? 그래서 같은 주기에 있는 원자 간 결합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3주기, 3주기.
그럼 더더욱 약해지는 거죠. 더더욱 약해지는 거죠. 주기가 예, 2주기 원자 간 결합력이 가장 크다. 이유는 원자 반경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결합 길이가 짧을수록 또한 결합력이 커질 수 있죠. 왜냐면 딱 봐도 탄소 아이오다이드 간 결합 길이는 길어 보입니까? 짧아 보입니까? 탄소 아이오다이드 간 결합 길이는 가장 길어 보이죠. 맞네요. 왜냐면 아이오다인이 뭐가 크기 때문에? 문자 원자 반경이 크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원자 간 전기 음성도 차이. 이게 클수록 또한 결합력이 커집니다. 이 세 개가 막 엮여 있어요. 자, 뭔 말이냐면 탄소 전기 음성도 얼마예요? 탄소 전기 음성 2.55거든요. 플러리는 4.0이요. 4.0. 그럼 요 사이의 차이는 어느 정도예요? 1.45. 뭐 한 1.5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끝에 있는 얘는 아이오다이드가 전기 음성도가 2.6 정도 돼요. 그러면 요 사이는 뭐 한 0.1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전기 음성도라는 숫자 자체가 그 물리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전기 음성도의 상대적인 대소 비교를 그 뭐냐면 설명에 많이 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요런 성격들로 결합력의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런 세 가지로 설명을 해볼 수는 있는데 여하튼 뭐가 됐건 이걸 외우시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에 탄소에 염소 브로마이드 아이오다이드가 유기화학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뭐가 된다? 그 이탈기가 됩니다. 알겠죠? 요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 자, 좋은 이탈기의 조건 두 번째 2야. 1, 2. 자, 두 번째 2는 요겁니다. 바로 음전화를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탈기는 뭐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자쌍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는 이 노란색 전자 어디 있던 거예요? 여기 있던 거잖아요. 이게 결국 이렇게 떨어져 나온 거기 때문에 이탈기는 항상 음전화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음전화를 갖게 되면 내부에 전자밀도가 보통 커지고 전자밀도가 커지면 청력도 커지거든요. 그러면 좋아요. 그런 상황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죠. 그러니까 그 이탈기는 가지고 나온 음전화를 안정화시킬 수 있어야 해요. 뭐 뜻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로또 맞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로또 맞으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혹시 뭐 사주, 뭐 명리학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사주팔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뭐 사주팔자 이거를 뭐 믿냐 안 믿냐는 개인의 문제긴 하지만 그 사주팔자적으로다가 로또 맞는 사람의 팔자가 어떤 팔자인 줄 아세요? 네, 죽을 팔자예요. 이거 뭐냐면 그것도 어떻게 죽냐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아 죽을 팔자예요. 그런 사람이 로또를 맞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주 명리학적으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져 죽을 팔자인 사람이 그게 뒤집혀서 로또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로또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로또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또 맞은 사람들의 인생을 분석하면 대충 어떻게 되게요?
그냥 신용불량자로 끝나요. 왜냐면 갑자기 한 2, 30억 생기잖아요. 근데 평소에 2, 30억을 다뤄보지 않은 사람이 2, 30억이 생기면 어떻게 돼버려요? 막 써버려. 예, 흥청망청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는 방법이 없는 거죠. 돈은 생겼는데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돈을 다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총을 다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총을 드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한 번도 칼을 다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칼을 드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돈을 쥐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돈을 쥔다. 그건 멸망이에요, 멸망. 결국에는 흥청망청 쓰다가 그 쓰던 뭐 버릇이 들어가지고는 돈을 더 빌려 끌어 쓰다가 신용불량자가 파산되고서 다리에 떨어져서 자살하는 게 보통의 운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뭐냐면 돈이 생겨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안전하게 잘 활용할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건 멸망이에요, 멸망.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연구는 뭐냐면 인류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물론 역으로 그 돈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로또 당첨자들도 있긴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 비율이 아주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운명은 멸망이에요, 멸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로또 맞자마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또를 맞았다. 그럼 그 로또를 맞은 건 사실 운명적으로 좋은 거라는 얘기, 나쁜 거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로또를 맞자마자 무조건 뭐부터 해야 돼? 기부? 네, 좋은 일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로또 맞자마자 그 일정 금액 이상을 무조건 좋은 데 써야 돼요. 왠 줄 아세요? 그게 무슨 사주 명리학적으로 그런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로또 맞자마자 좋은 일부터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마 같고 무서운 사람들이 별로 없을까요? 많을까요? 이 세상에는 있잖아요. 악마의 탈을 쓴 인간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또 맞잖아요? 그러면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와요. 전화를 딱 받으면 누구시죠? 그래서 이거는 로또 맞으시면 뭐 개인정보인데 어때요? 그래서 뭐 어떻게 알게 됐어?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래서 뭘 한다? 투자를 종용합니다. 갑자기 돈이 생기셨는데 아주 좋은 거 생겼다고 막 투자를 종용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거 안 넘어갈 것 같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작업의 귀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혼을 쏙 빼놓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투자를 유도하고 사실 그 투자가 뭐겠어요? 사기입니다. 뭔지 알겠어요? 즉 기부를 하라는 얘기는 뭔 뜻이냐면 사기꾼들한테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나 돈 써서 지금 돈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부를 하라는 거는 그냥 사주 명리학적으로 그 뭐냐면은 그냥 뭐 약간 미신적으로다가 이게 뭐냐면은 나쁜 일 생겼으니까 좋은 일 해서 중화시킨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세상에 퍼져 있는 악마 같은 사기꾼들에게 나 이제 기부했으니까 돈 없는 빈털털이니까 나한테 작업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그래서 로또 맞자마자 무조건 기부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조건. 뭐 어떤 사람은 최대 50%를 기부해라 이런 사람도 있는데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적절히 개인 선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그 로또라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 그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핵미사일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사람에게 핵미사일 발사 코드를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갑자기 돈이 생기는 건. 그럼 다시 한번 물을게요. 얘는 뭘 끌어왔냐고. 없던 음전화를 끌어왔잖아요. 그리고 없던 음전화를 끌어왔으면 음전화 때문에 치워야 되겠어요? 음전화를 안정화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야 좋은 이탈리기가 된다고요. 그래야 잘 떨어져 나가실 수가 있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미니진 살 때 알죠? 미니진? 미니진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미니진이 방시혁 의장한테
스톡 옵션 얼마나 받았어요? 1,000억 정도 받았거든요. 10조? 네, 1,000억 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면 그 최대 3,000억까지 될 수 있는 스톡 옵션을 받은 거예요. 민희진 대표가. 그럼 생각해봐요. 1,000억은 로또보다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엄청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민희진 주변에 누가 붙었겠어요? 어, 어. 근데 민희진은 뉴진스를 키워낼 정도로의 엄청난 엔터테인먼트 쪽에 실력자긴 하겠지만 민희진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1,000억을 굴려본 적이 있어요. 그런 능력은 없는 사람이에요.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 옆에 뭐가 붙는다? 사기. 악마들이 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민희진은 그냥 방시혁 의장과 손잡고 잘 살아갔으면 방시혁 개인에게, 민희진 개인에게도 훨씬 더 득이었겠지만 악마들의 꼬드김에 내가 봤을 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1,000억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나? 다 회수당했죠? 회수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걸로 하이브가 뭐 영향을 받을까요? 전혀. 뉴진스가 영향을 받을까요? 전혀. 여기서 유일하게 병신된 게 민희진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끌어오면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 꼭 기억해야 될 이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술포네이트 이온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술포네이트 이온이 가장 좋은 이탈기 중에 하나예요. 가장 좋은 이탈기. 자, 어떤 녀석을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요겁니다. 술포네이트 이온이라는 게 이탈기는 이탈기인데 요렇게 생긴 종류의 이탈기들을 다 술포네이트 이온이라고 합니다. R이 뭐예요?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이 R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알킬 그룹이요. 그 인상. 나하고 했었잖아요. 네. 나하고 수업했었죠. 유기화학 첫 시간에 알킬 그룹 얘기를 했었죠.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뭐 CH3, 뭐 C2H5 요런 종류의 탄소 사슬들을 알킬 그룹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황에 여기 S가 황이잖아요. 황에 산소, 산소, 산소인데 또 다른 탄소 사슬이 붙어 있는 이런 종류의 이온들을 술포네이트 이온들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거의 왔다 이탈기입니다. 무슨 이탈기라고요? 왔다. 왔다. 무슨 말이겠어요? 왔다. 왜 그러냐? 뭐를 안정화시켜야 된다고요? 음전화를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안정화시키냐면 여기서 공명구조가 나타나요. 나하고 유기화학 초반에 공명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자, 어떤 식으로? 요래. 요래. 짜잔. 보이슈? 자, 이런 식으로 공명구조가 나타나는 거 알겠죠? 그러면 공명구조가 나타나면 음전화가 안정해진다도 알아듣겠어요? 공명구조가 나타나면 그 음전화의 비편자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적인 청력이 줄어들고 안정화된다고 여러분 얘기한 적 있죠? 그래서 그 효과가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 술포네이트 이온이 엄청나게 좋은 이탈기라는 것을 꾹꾹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꾹꾹 기억해. 그래서 이 술포네이트 이온이 문제에서 아주 많이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위 지울게요. 위 지울게요.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 바로 기체. 분자 타입의 이탈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체라고 하는 거 속성상 어디에 잘 붙어 있는 애예요? 막 도망가려고 하는 애예요. 기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미 물리적 속성상 도망가려고 하는 애잖아요. 근데 유기 반응 중에는 이탈기를 기체로 만들어서 반응을 완결시키는 메커니즘들이 있어요. 그럼 이탈기가 기체다. 오, 그건 좀 끝내주는 이탈기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 얘는 뭐 천차만별이에요. 뭐 메커니즘에 따라 기체 분자의 이탈기가 SO2 가스 이런 놈들도 종종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질소 N2 가스가 이탈기가 되는 반응도 있어요.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가 이탈기가 되는 반응도 있어요. 물론 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에 대한 구체적 메커니즘까지는 당장 모르셔도 되고, 아, 이탈기가 기체면 뭐 속성상 풀풀 잘 날아다니겠구나, 뭐 이런 정도의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이탈기의 조건들이다. 그러면 알겠죠? 알겠죠? 논리를 꼭꼭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썼죠. 자, 고다음.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4. 자, 마지막 얘기예요. 마지막. 4. 네 번째는 뭘까요? 이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네 번째 요인이 뭘까요? 자, 잘 봐요. 그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첫 번째 누구에 대한 얘기죠? 첫 번째. 기질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네. 뭐 입체장이 큰애 작네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두 번째는 누구에 대한 얘기? 두 번째는. 뉴클리오 파일 얘기했죠. 뭐 뉴클리오 파일이 뭐 문어대가리네 뭐 그런 얘기 등 했었잖아요. 세 번째 얘기가 뭐예요? 이 이탈기가 어떠냐에 대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즉 생각을 해보면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누구에 대한 영향을 다 본 거예요. 자, 잘 봐요. 기질이 됐건 아니면 뉴클리오 파일이 됐건 이탈기가 됐건 전체 반응에 뭐죠? 얘네들은 다? 반응물이죠. 아니, 반응물이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반응물이 반응을 하니까 반응물의 속성상 그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반응물들이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1, 2, 3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마지막 요인이 뭐겠냐고요. 바로 솔벤트입니다. 자, 솔벤트 우리말 번역? 용매요. 자, 뭔 말이냐면 반응물을 어떻게 섞어주냐고요. 자, 반응물끼리 섞어주질 않으면 반응이 안 되죠. 그럼 반응물을 어떻게 섞어요? 용매에다가 녹여서 섞잖아요. 그러면 용매에 넣었을 때 용매에 요 둘을 넣고 반응을 시키는데 이때 용매가 이 반응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하는데 승리를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운동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팀이 우승하는 데 있어서 운동장 조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똑같은 팀이 똑같은 다른 적들이랑 싸우는데 운동장이 달라져서 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운동장이라고 하는 게 이 실제 생활에서도 이 반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SN2 반응에서는 이 용매가 어떤 그 성격을 갖느냐, 이런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폴라 에이프로틱 솔벤트가 필요합니다. 폴라 에이프로틱 솔벤트,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폴라 에이프로틱 솔벤트. 자, 그럼 이 폴라 에이프로틱 솔벤트
폴라 에이프로틱 솔벤트. 이게 뭐냐? 극성이네. 자, 우선 폴라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흐르다. 폴라라는 말의 뜻은 이겁니다. 폴라라는 말의 뜻은 극성. 그 다음 에이프로틱이라는 말의 뜻은 뭐야? 에이프로틱. 폴라 에이프로틱. 자, 폴라 에이프로틱이라는 말의 뜻은 에이프로틱은 이게 엄밀한 의미로 뭐냐면 수소 결합이 불가한 이라는 뜻의 형용사가 에이프로틱입니다. 폴라 에이프로틱.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폴라 에이프로틱 솔벤트. 그럼 이제 누구를 얘기하느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DMSO예요. DMSO. 그래서 폴라 에이프로틱 솔벤트 개발된 게 억수로 많죠. 억수로 많은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유일하게 알아둘 게 바로 DMSO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얘를 활용하면 SN2 반응 속도가 아주 빨라집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아주 빨라진다. 자, 왜냐? 우선 첫 번째,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얘네들은 그러면 DMSO 이런 애들이 이제 뭐냐? 이제 이 구조는 예를 들어 이거예요. DMSO가 자, 그럼 이제 대문자로 썼기 때문에 무슨 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줄임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뭘 줄임말이냐? 다이메틸 술폭사이드 사이드 요걸 줄임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DMSO. DMSO.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게 이겁니다. 자, 말뜻은 뭐냐면 다이가 무슨 뜻이야? 다이? 두 개요. 두 개. 메틸은 무슨 뜻이야? 메틸? 메틸이요. CH3를 메틸이라고 해야겠죠? 그 다음에 술프가 뭐예요? 술프가 황과 산소가 이중결합하고 있는 작용기를 술프 이렇게 어근으로 써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생기느냐? 바로 요놈입니다. 요게 그 유명한 DMSO입니다. 다이메틸 술폭사이드. 얼마나 유명한 애냐면 드라마에도 나오는 녀석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드라마는 아닐 거고요. 내가 봤던 우연하게 쓱 지나가면서 봤던 미드에 김선아가 옛날에 미드 전문가였거든요. 그래서 김선아가 뭘 막 보길래 뭐야 하고 쓱 봤는데 거기에 저게 나오더라고요. 미드에도 등장하는 물질입니다. 저런 녀석이 바로 폴라 에이프로틱 솔벤트의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그 폴라는 극성이라고 번역하고 그 에이프로틱은 그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비양성자성 이렇게 이상하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냥 에이프로틱은 수소결합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인데 그걸 번역할 때는 비양성자성이라는 아주 이상한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럼 우선 여기서 퀴즈. 이 혼성 오비탈은? 저 혼성 오비탈. 아니야. SP2요. 이 혼성 오비탈은? 이 혼성 오비탈은 sp3입니다. 맞지? SP3입니까? sp3입니다. 왜 sp3? 뭐냐 뭐냐? 이 하나, 둘, 셋. 그 뭐냐 비공유 전자쌍이 바로 얘는 비공호 전자쌍이 한 쌍 있습니다. 근데 비공호 전자쌍을 생략해서 많이 안 그려줍니다. 마치 뭐처럼? 자, 이때 이 혼성 오비탈 뭐예요? SP3 이 혼성 오비탈 뭐예요? SP3 준서. SP3. sp3죠. 왜? 여기 뭐가 있기 때문에? 비공호 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공호 전자가 있기 때문에 sp3인데 루이스 구조 그릴 때 보통 어떻게 한다? 생략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황해도 비공호 전자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겠죠? 자, 왜냐? 원래 황해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있어요? 6개. 황해는 최외각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네. 자, 산소에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있어요? 6개요. 산소에는 최외각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네.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전자하고 요 두 개의 전자가 어떻게? 요렇게 결합이 돼서 여기 이중 결합이 된 거라고요. 그 다음 메틸 그룹은 CH3 상태에서 탄소에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볼까요? 자, 탄소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예요? 4개요. 4개죠. 그럼 하나, 둘, 셋, 4개잖아. 네. 그러면 요 각각의 홀전자에 누가 결합하는 거예요? H요. 수소죠? 네. 그럼 여기 홀전자 하나 남죠. 홀전자 하나 남죠. 이렇게 결합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 남아있는 홀전자에 CH3가 붙은 거기 때문에 황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비공호 전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비공호 전자까지를 고려하면 얘 입체수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스테릭 넘버가 4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DMSO는 중심 황의 혼성 오비탈이 평균적으로 sp3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왜 이런 녀석들이 SN2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느냐? 자, 우선 첫 번째 1 요겁니다. 반응물들이 모두 극성입니다. 자, 극성이라는 거 알겠죠? 자, 탄소 브로마이드 결합에서 둘 중에 누가 전기음성도가 작고 누가 전기음성도가 큽니까? 얘가 전기음성도가 작아서 델타 플러스, 브로마이드는 전기음성도가 커서 델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에 뭐가 나타난다? 극성, 공유, 결합 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N2 반응을 하는 애들은 전부 다 반응물들이 모두 극성이에요. 알겠죠? 그럼 반응물들이 모두 극성이니까 어떻게 된다? 무극성 용매에는 잘 녹겠어요? 잘 못 녹겠어요? 용해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운동장에 선수들이 나와서 시합을 해야 되는데 운동장이 막 선수를 거부해. 막 무슨 말 알겠어요? 운동장이 갑자기 선수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오지 말 막 바리케이트 치고 막 그럼 축구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용매 자체가 반응물들을 잘 녹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응물들은 기본적으로 극성의 무극성 SN2에서는 이탈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극성이거든. 그럼 이런 애들이 녹으려면 용매에도 극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는 뭐냐면 두 번째 이는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이는 뉴클레오 파일 보이시죠? 뉴클레오 파일에 기존에 있었던 구경꾼 양이온 있었던 구경꾼 양이온 보이시죠? 구경꾼 양이온 구경꾼 양이온을 불안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그 양이온은 반응 완결 후 리빙 그룹을 전기적으로 더 잘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겠지만 우선 써놓으세요. 자, 찾았습니까? 썼어요? 자, 이게 몇 말이냐? 여러분, 적어도 우리 지구에선 양이온 따로 음이온 따로 존재할 수 있나요? 우리 지구에선 양이온 따로 음이온 따로 존재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존재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죠? 불안정하기 때문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뭐가 강력하기 때문에? 예, 쿨롱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양이온, 음이온을 따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기적으로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중성입니까? 우리 자연계의 모든 물질들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볼까요? 이거 지금 양이온입니까? 음이온입니까? 중성입니까? 음이온이죠. 그럼 이 말은 얘 혼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말은 사실 여기 누가 생략돼 있다? 누가 생략돼 있다? 구경꾼. 요게 생략돼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누구냐? 바로 구경꾼 양이온이 여기 생략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있는 이 뉴클레오 파일의 요 음전화 부분과 이런 식의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구경꾼 양이온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때 이런 식의 DMSO 타입의 용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황이 보시다시피 산소랑 이중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럼 둘 중에 누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고 누가 전기음성도가 더 작아요? 자, 황산소 이중결합은 누가 전기음성도가 크고 누가 전기음성도가 작아요? 얘가 델타 마이너스가 되죠? 얘가 델타 플러스가 되죠? 맞아요? 자, 그럼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볼 건데, 자, 여기 이제 다 지워도 되겠죠? 예, 그림을 요 밑에다가 그리시면 되겠죠? 자, 지운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녀석 어떻게 생긴 거냐? 요렇게. 자, 황이 이렇게 있잖아요? 황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황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 잠깐만요. 아씨. 아까 내가 2라고 쓴 거지. 2. 이라고 쓴 거지. 아, 내가 반대로 썼어. 반대로. 아이, 바보. 2라고 쓴 거 있죠? 다 틀렸어요. 싹 지우세요. 2 지웠어요? 내 잘못 썼어. 내 반대로 썼어. 2에서 막 뭐라고 썼잖아. 그 싹 지워. 지우고, 다 했어. 이게 다 했어. 어떻게, 진짜. 뭐냐면, 이거야. 구경꾼 양이온만 안정화시키고 마이너스 이온 타입의 뉴클레오 파일은 불안정화됩니다. 내가 반대로 썼어. 어떤 용매 속에서? DMSO 속에서. 알겠죠? 자,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여기 황산소 이중결합 있죠? 황산소 이중결합에 메틸 그룹 2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메틸 그룹 2개가 어떻게 붙어 있냐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바로 DMSO의 입체 구조라고. 맞나요? 네. 예, 누구시죠? 메르세 예, 이혜진님. 모릅니다. 저 여기. 메르세 수학과학 아니세요? 예, 맞는데요. 맞는데 저 직원이 가지고 직원 아니세요? 예,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문이 잠겨 있다고 하던데 문이 열려 있어서. 그냥 저만 따로 수업을 하는 건데요. 지금 알 수가 그래요? 없습니다. 지금 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아이고, 뭐 카드 택배 온 모양인데 알 수가 없네. 자, anyway. 그래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이제 2라고 내가 썼던 거 딱 지워야 되고 완전 순간 깜빡하게 잘못 썼어. 두 번째 장이 무슨 말이냐? 저기 구경꾼 양이죠. 구경꾼 양이요. Na 플러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DMSO의 구조 속에서 산소는 델타 마이너스죠. 네. 황은 델타 플러스죠. 그럼 이때 여기서 산소 델타 마이너스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Na 플러스 같은 구경꾼 양이온이 여기서 정전기적 안정화가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충분히 되겠죠. 요거 델타 마이너스, 이게 델타 플러스니까요. 맞죠? 됐죠? 자, 그런데 지금 저기에 저기에 있는 지금 예를 든 저 뉴클레오파일 CN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자, 잘 보세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접근을 하면 이 황에는 지금 비공유 전자가 있잖아요. 음전하가 있죠. 이 사이에는 인력이 나타나겠어요? 청력이 발생하겠어요? 청력이 나타나겠죠. 무슨 말이겠죠? 됐죠? 오, 그러면 그게 아니라 자, 요 말은 지워도 되겠죠? 요 말은 지워도 되겠죠? 그게 아니라 그럼 비공유 전자쌍을 피해서 요 음이온이 이쪽으로 접근을 하면 황은 델타 플러스고 탄소가 델타 마이너스니까 뭐가 가능하겠어요? 정전기적 인력이 가능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CH3는 뭐예요? 뭐가 있어요? CH3는 자체 크기가 있죠. 자체 크기가 있기 때문에 입체 저항이 있어서 저기에 있는 뉴클레오파일 음이온의 접근을 도와주겠어요? 막겠어요? 방해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구경꾼 양이온만 안정화시키고 어차피 구경꾼 양이온은 반응성이 있어요? 반응성이 없어요?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반응성이 없는 얘는 여기에 용매에 붙잡혀 있게 되고 정작 반응을 해야 되는 CN-는 낙동강 오리알처럼 오도가도 못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실제로 반응을 해야 되는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어떻게 된다? 용매와 친화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기질과 더 강력하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항상 동일한 원리예요. 현 상태가 안정하면 바뀌려고 해요? 그대로 있으려고 해요? 그대로 있으려고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 상태가 불편해야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뉴클레오 파일 입장에서 이렇게 뉴클레오 파일이 반응하지 않고도 안정하게 존재한다면 그 상태가 좋은데 왜 굳이 반응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폴라 에이프로틱 솔벤트라고 하는 거는 뉴클레오 파일을 괴롭히는 용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뉴클레오 파일의 양이온만 띄어내서 양이온만 따로 안정화시키고 음이온은 불편하게 만들어서 음이온이 빨리 반응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녀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물론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 말고 조금 더 이제 속도론적인 반응 미케니즘적인 표현이 있긴 한데 뭐 그거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 여하튼 폴라 에이프로틱 솔벤트 대표적으로 DMS 같은 녀석들이 대표적인 SN2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용매들입니다. 알겠죠? 혹시 모르니까 이름 하나만 더 알아두도록 합시다. DMF. DMF. 혹시 모르니까 이 두 개가 대표적인 애들입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이렇게 SN2 반응을 설명하였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가 SN1 반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채. 그러니까 네. 이거 뉴클레오 얘가 DMS랑 반응을 잘 못해서 기질이랑 결합을 더 잘하게 되는 그렇죠. 맞습니다. 엄밀한 의미로는 이거예요. 이게 반응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반응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성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을 때 반응물이
전이 상태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반응물에서 이제 이게 이제 최종 이제 생성물이고요. 여기 이제 반응물이에요. 이게 무슨 상태예요? 이게 전이 상태죠. 그래서 이게 전이 상태였잖아요. 이게 전이 상태죠.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를 뭐라고 불러요? 반응물에서 전이 상태까지 에너지를 액티베이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죠. 그럼 활성화 에너지는 클수록 빨라져요, 느려져요? 느려지죠? 네. 그런데 반응물이 불안정해졌어요. 그러면 전이 상태까지 에너지인 활성화 에너지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지죠? 그럼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반응 속도는 빨라지겠어요, 느려지겠어요? 빨라지겠죠? 이거 그러면 반응물을 어떻게 불안정하게 만드느냐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평균 미만이 아니라 네, 그래서 DMSO를 쓰면 얘가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얘가 불안정해져서 반응물 전체 에너지 상태가 올라가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져서 빨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오. 원래는 저런 설명이에요. 저런 설명인데 학교 선생님이 뭐 속도를 안 한다 그래서 언급을 안 한 거예요. 뭐 여하튼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니까 속도론적인 이런 설명을 학교 선생님이 안 한다고 하니까 얘기를 안 한 건데 그래서 은유적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속도론 반응 메커니즘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된다고요. 용매와 친화력이 없어서 기지가 더 강력하게 붙는다. 나타난다. 이거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돼요. 얘는 정전기적 안정화가 안 되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예를 들어 잘 봐요. 여기 이제 어떤 원자가 있는데 1-예요. 네. 근데 이제 주변에 뭐 또 다른 뭔가가 있어서 얘가 부분 전하가 0.2 플러스예요. 만약에 이렇게 그러면 멀리서 보면 얘가 뭐로 보이겠어요? 따로따로 구분되지가 않고 0.8 마이너스로 보이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이거와 그냥 어떤 탄소가 있는데 어떤 녀석인데 그냥 1 마이너스예요. 이걸 저 멀리서 어떤 탄소 플러스가 이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누구하고 전기장이 더 강하겠냐고요? 이쪽하고 전기장이 더 강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M2 플러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용매 효과예요. 용매 효과. 자, 이게 델타 플러스잖아요. 네. 델타 플러스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것이 0.2 플러스 정도 된다고 치자. 네. 그럼 0.2 플러스에 1 마이너스가 근처에 있으면 멀리 있는 일렉트로파일 입장에서는 이런 상태로 보일 거란 얘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안정화되지 못하면 일렉트로파일 입장에서는 얘가 그냥 이렇게만 보일 거란 얘기죠. 네. 그럼 둘 중에 전기장이 어디가 더 강하냐고요? 이쪽이 더 강하겠죠. 그럼 이쪽으로 끌릴 거 아니에요. 그걸 얘가 반응성이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 사실은 매우 물리학적인 거예요. 매우 물리학적이고 매우 정성적인 거죠. 근데 이제 유기화학에서나 화학에서는 전기장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물리 시간에 배웠던 전기장이랑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장이 강할수록 전기적 입장은 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저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근데 여기서 그 말이 무슨 말인 거예요?
양면이 강한 간격의 리빙구를 정기적으로 좀 안정시킬 수 있다. 이 말이 저 이해가 안 가. 이게 틀렸다니까. 이게 지우라고. 야, 지우라. 야,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다 틀렸다. 네, 지우라고. 지우라고. 그럼 이해됐어요. 지우라고. 지우라고. 내가 아까 해롱 해가지고 잘못.